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중력입니다. 중력. 중력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뉴턴의 제2법칙하고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을 활용한 녀석하고 그 다음에 만율력의 법칙,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교재 110쪽이죠. 동그랑땡과 오케이,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일단 중력에 대한 기본 개념은 지구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에게 작용될 수 있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힘들을 중력이라 부르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잠깐만 볼게요. 중력이라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건 만율력, 그 다음에 또 뉴턴의 제2법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할 겁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연학과 운동에서 물체의 질량하고 관계없이 깃털이든 쇠구슬이든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걸 설명하고 또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유 인력이라는 건 특정 행성이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오케이, 좋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거기 뭐 110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구가 있다 칩시다. 지구.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물체, 뉴턴이 생각해낸 게 사과니까 사과를 합시다. 그러면 지구의 질량을 라지 매스, 매스, MASS.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을 스몰 매스 이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구 중심부터 거리를 R이라 합시다. 그냥 R. 아시겠죠? R.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려면 여기에 반지름에 플러스 여기에 갖고 있는 높이 H, 그래서 뭐 R 플러스 H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그냥 거리 R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거예요. 자, 항상 사이메스가 강조하듯이 공식을 만들 때는 이게 댓글 진짜 아까 다 지워놨어야 되는데, 공식을 만들 때는 비례는 무조건 분자로 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비례는 무조건 분모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만율력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녀석이든 질량이 많이 나가는 녀석이 질량이 조금 나가는 녀석보다 얘네들을 움직이게 우리 진이는 바본가 봐요. 자, 질량이 큰 녀석이 항상 진이가 대답 안 하니까 이제 그 아이패드에 시리가 대답하네. 나 미치겠다. 짓궂대요. 미치겠다. 정말 니네 왜? 미안합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을 잡아당기는 힘하고 이 녀석을 잡아당기는 힘 사이에서 이 녀석도 더 크게 들어간다는 사실은 뭐 이거 지극히 상식이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유인력이라는 중력의 개념이, 즉 F 포스가 크기 위해서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녀석이든 질량이 크면 당연히 힘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례관계. 그럼 당연히 스몰 매스도 비례관계겠죠. 크면 클수록 얘도 커지니까 비례관계. 그럼 이 녀석 둘은 다 분자로 보내면 돼요. 라지 매스, 스몰 매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심에서 작용하는 힘은 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분산된 것 중에 일부분을 받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된 것 중에 일부분을 받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산된 지금 퍼져나가는 힘 중에 일부를 받게 되니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은 적게 작용하겠구나. 그럼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모로 보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구는 구잖아요.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작용하는 거고 이거는 전방향으로 다 분산되는 거니까 지구의 표면적으로 힘이 분산되는구나. 좋아요. 지구의 표면적으로 힘이 분산되는구나. 그럼 뭐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으로 구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반비례는 반비례인데 거리의 제곱이라는 표면적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표면적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시 이 표면적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r과 반비례한다 하면 안 됩니다. r 제곱과 반비례한다. 아시겠죠? 누구는 f는 그래놓고 얘네들도 다 변수죠? 변수. 그죠? 그러면 우리가 펑션이라는 함수 y는 ax라고 부르지 무조건 1차 함수라 해서 y는 x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죠? 1차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 물론 y절편이 있을 때 b 그럼 원점을 지나간다면 y는 ax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여기 a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고요. 기울기 그리고 상수값입니다. 상수. 변하지 않는 항상 일정한 수. 그래서 이러한 함수 그럼 얘도 일종의 함수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변수들의 모임이니까. 여기에서 x가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비례상수가 붙겠구나.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 g가 붙으면 자 그래서 f는 g 월제곱에 라지 m 스몰 m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봐봐요. 두 번째 중력은 이 법칙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뉴턴의 제2 법칙은 F는 ma입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엑셀레이션, 가속도를 곱해주는 건데, 지구에서의 가속도는 그래비티, 즉 중력 가속 G값이에요. G값.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을걸요?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 9.8 mH, 그죠?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말하는 9.8이라는 수치가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 F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G값을 곱해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mg 이렇게 표현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식이 이제 나왔는데 보세요. 자 1번식하고 2번식을 우리가 힘 F로 표현했을 때 얘가 F 그래비티다 얘도 F 그래비티다 중력이라고 똑같이 등치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관계가 펼쳐질 거예요. 자 F는 일단 G R제곱에 라지 M 스몰 M이고 F는 또 mg였으니 이 둘을 같다고 등치시켜버리면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것은 mg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볼게요. 그럼 이건 mg는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그죠? 맞죠? 그럼 여기 g만 남겨놓고 가면 자 m 넘어가죠? 그럼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고 곱하기 스몰 m분의 1이죠. 그럼 얘네들은 약분돼요. 그럼 얘네들이 약분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 따라서 g는 g 상수값이에요. R제곱분의 라지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라는 g라는 물체의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요? 약분돼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깃털하고 쇠구슬이 있을 때 얘네들의 질량은 달라요. 얘네들의 질량은 같지 않아. 근데 대기와의 마찰이 없다면 이 녀석이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 G값은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9.8m 둘 다 지구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9.8m/s 제곱씩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역시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질량하고 관계가 없다 했으니 얘네들은 동시에 같은 포지션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을 따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은 저희 채널에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을 따로 유도하지는 않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을 통해 자유낙하 운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이라는 게 있는데 보세요. 이거 다 증명은 영상에 다 있어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V는 나중 속도예요. V는 처음 속도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3식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건데요, 여러분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합과학에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낙하 운동식. 자, 보세요. 자유낙하 운동식이 프리드롭 자유낙하 운동식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유낙하 운동식이 중요해.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식이라는 얘기는 잡고 있던 물체가 지구의 중력값으로 떨어졌을 때의 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잡고 있던 위치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이동거리 S라 한다면 이거는 처음에 얘가 갖고 있었던 높이 H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S를 H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잡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손에 힘을 줘서 던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에 떨어지는 가속도는 그래비티, 즉 중력 가속도로 등치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또 질문들이 엄청 들어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SH, 그 다음에 V 잡고 있다가 떨어뜨렸으니까 V0는 0이네. 처음에 잡고 있었으니까. 그죠? 자유낙하 운동식은 어떻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느냐. 1번식은 자, V0가 0이니까 0으로 날아가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방향과 지구의 중력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때 얘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부호를 왜 제시를 해주느냐? 나중에 뭐 이제 여러분들 물리 1 말고 물리 2로 가면 연직상방 운동이나 또는 포사체 운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왜? 반대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V는 A 대신에 GT, 이게 이제 1번식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는 H라 했으니 H는 자, V0T는 어차피 0이니까 날라가겠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 GT 제곱 2번식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식 EGH죠? A 대신에 G, S 대신에 높이 H. 그럼 이거는 V 제곱. 왜? V0는 빵이니까. 그죠? 자, 근데 제가 강조하는, 사이메스가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2번식.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2번식을 좀 변형해서 T꼴로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T꼴로 놓을 겁니다. 그럼 H는 2분의 1 GT제곱이라 했으니, 자, GT제곱은 2H죠? 2H. T제곱은 G분의 2H. 자, 따라서 T값은 마이너스 값은 없으니, 수학에서는 뭐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지만 T값에 마이너스는 없죠. 루트 G분의 2H. 자, 여러분들이 많이 자세하게 봐야 될 건 얘입니다. 아시겠죠? 얘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니까 저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영상을 좀 짧게 끊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해석할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